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에 미증시가 또 급락을 했지만 다행히도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네, 그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전략 후 강의 모습으로 다행인 하루였는데요.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1.15% 하락 출발했지만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에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2200선이 무너져서 출발을 했지만 힘을 내면서 다시 2200선 위인 221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을 덜었지만 외국인이 11거래일째 순매수했고요. 개인도 함께 5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1.57% 빠진 667선에서 출발을 해서 갈수록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인 68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52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환율입니다. 환율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함과 동시에 환율은 12원 이상 급등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강세와 또 외국인의 순매수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6.8원 오르면서 1435.3원에 마감했습니다.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통신 오류를 일으키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시세를 낸 데이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금요일에도 5%대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5,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또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전자결제 테마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17,35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네, 이어서 다른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 차지인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달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25% 가까운 급등세 보였네요. 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중국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에 대한 강경 노선을 밝히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2%대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3,36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를 양산한다는 소식에 성우하이텍이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장 보합 마감하면서 쉬어갔지만 시간 외에서 다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시간 내에서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네요.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또 미국의 전망치를 상회한 CPI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는 과연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면서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에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3년 만에 역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실적 전망이 낮아진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에 담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위원님께는 너무 궁금한 부분부터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일단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네. 아까 앵커님 말씀도 실적도 안 좋죠. 그다음에 또 금요일 같은 경우 나스닥 급락 나왔죠.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11시 10분부터 제가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앵커님이 의아한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전약 후강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는데, 자, 금요일 날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죠. 역시 양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편이니까 시장을 보시는 눈이나 종목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매도는 이미 지났다. 매수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은 이따가 우리 최명성 위원님께서 자세히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전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웃라인을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이 주가를 그러니까 하락을 유도했던 그 요인들이 뭐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불거지는 게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실적이 감익이 된다. 그래서 리셋에 대한 우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현 주수가 어떤지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유발했던 게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바로 밑에예요. 원자재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이게 그때 130달러, 120달러, 지금은 어떻죠? 그때 좀 운이 좋았을까요? 80달러에서 110달러 레인지에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봉인데 지난주 장대 양선을 뽑고 지난주에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7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리셋에 대한 우려가 있겠고 또 110달러 이상으로 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유가는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가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CPI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고공행진을 해요. CPI도 보게 되면 이럴 때, 낮았을 때 기저 효과를 해서 급하게 오르죠. 이렇게 지금 296, 296, 296, 296 계속 여기서 스테이하고 있다,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올까요? 보통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96,000원대 그때 장중에 장대 양선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던가요?
그래서 CPI도 이제 거의가 여기서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CPI를 볼 때 계속 스테이하고 있지만 증가율을 보자는 거죠. 9.1이 이게 고점이었고 8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8월 달, 9월 이게 고점이었고 서서히 이제 8.3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에서 최고점을 형성했다. 그러면 CPI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또 미국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게 바로 뭐냐면은 실업률이에요.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고용 지표이기도 한데 결국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실업률을 우리가 골디락스 그런 어떤 적정선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미국에서는 4에서 5%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3.7%까지 거의 갔다가 다시 3.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또 물가에 꺾이지 않는만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 바닥을 친 거예요. 이게 바닥을 쳤다는 게 뭐냐? 실업률은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지금 뭐 넷플릭스를 감원한다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또 이제 금요일 날 사실 저는 나스닥이 내린 것이 물론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고 심리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지표라는 건 팩트가 아니고 그럴 것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까지 가니까 아까 그 실업률과 똑같이 야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거야? 그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나스닥이 3% 내린 거거든요. 이거 다 빌미로 내린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또 오를까요? 저는 이것도 보게 되면 5% 이상 오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 야, 아직도 이제 미국의 국고채 수익률이 계속 4%대 이상이야? 라는 이제 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4.5%예요. 그럼 이걸 보시자고요. 양봉이 몇 개 나왔냐면 지난주까지 11개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상세 클라이맥스 나타나는 그 신호들 양봉으로 따지면 9나 11개 정도.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 주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들이 계속 고공경제를 하니까 주가가 내렸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1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쌍무점이 나오고 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것도 이격이 엄청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1442원에 저는 고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더 원달러를 딱 치고 왔을 때 뭐가 있겠죠? 이때는 정부에서 카드를 쓸 겁니다. 어떤 카드? 잘 아시다시피 증환급입 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라든가 그런 카드를 맞이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지표들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한국 CDS 프리미엄도 싼 고점 가능성이 크죠. 네, 이것도 보시고 이제 경기 리세션이라는 우려인데 그 바로미터는 미국의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예요. 아까 보셨죠. 10년이 더 높아야 되는데 2년이 높잖아요. 이게 경기 불확실성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그럼 지금 보자는 거죠. 0.5에서 지금 5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바닥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만 다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오르겠죠.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의 나스닥 분기 차트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로 보시게 되면 이게 2019년, 2020년, 그 다음에 금년 3월 달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자, 이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게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바닥을 찍고 올랐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분기 차트인데 저는 4분기가 기회로 보는 게 음선 3개를 역전된 막차를 가져오고 4분기에는 양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가깝게 와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삼척 정도도 아는 쌍바닥 패턴입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기회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다 비관만 나오죠. 근데 주가는 신압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것도 쌍바닥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왜 그때 금요일 날 나스닥 이렇게 3% 급락했는데 그러냐. 자, 나스닥 제가 V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기왕에 시간 전략. 저는 투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외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6%나 올랐죠. 저항선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아까 미시간대 그것을 제가 구실이라고 그랬죠.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외바닥은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찾는 거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가 바로 이겁니다.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막 양선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들이죠. 따라서 시장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다. 왜 그러냐? 지금 가격 메리트를 보게 되면 9월 말 코스피 그 기준으로 해서 50%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 투자분에게 어떤 말씀을 조언을 드리냐. 제발 쌌을 때 사세요. 올랐을 때는 삼성전자 제가 그 예를 계속 드릴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평가 국면 PBR 0.5배 이하인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목했을 때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4분기 하면 저 기회가 온다고 보거든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좋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말씀처럼 이번 주 전략 호강의 모습으로 시청자분들 계좌 빨리 복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미증시도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네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 실적이 예정돼 있을까요? 저는 뭐 미국은 좀 함을 갖지 않느냐. 우리 한국이 이제 떠오른다고 보는데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증권계 3대 천왕이신 조은 정보님께서 사실 저도 잘 보지 못한 차트입니다. 도표를 한 10가지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차트시고 저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우리 여의도 주식 왔을 때 다 떨고 있었죠. 그때 CPI 지수 뭐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내일 폭락 나온다 했는데 저는 자신 있게 그랬죠. 걱정하지 말아라. CPI 3번 발표했고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다. 걱정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 폭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수도 거의 바닥을 찍었다 보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뭐 1600포인트까지 가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자꾸 이제 평화를 앞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근본, 그러니까 세계를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의 총재 이사 등 공식 연설이 예정돼 있고 테슬라 등 S&P 기업 500대 중에서 63개 그 회사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이번에 이제 주요 이제 이번 주 일정이 내일이겠네. 내일 10월 18일 이제 중국 3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미국 9월 생산자 산업 발표가 있고 또 수요일은 이제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또 20일은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 배집 공개, 또 20일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 폐막 등이 있고요. 23일 이제 금요일은 중국 제20기 일중 전회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인데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뭐 전 세계가 경제가 약간 솔직히 뭐 한 30% 마비 상태죠. 그래서 좋게는 안 보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뭐 존슨앤존스, 골드만삭스 발표가 있고요. 19일은 이제 넷플릭스 발표, 20일은 테슬라, 20일에는 이제 버라이즌과 스냅 등이 있는데 뭐 좋게는 안 보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11월 달에 그 뭐죠 중간 선거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에서는 이제 한 30년이 넘었고 주식 투자 경력이 저도 24년째 들어왔는데 그 감각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며칠 전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 직원이 다 저를 알아봐요. 근데 은행 직원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3개 들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3토막,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났는데 뭐 이렇게 물타기 할 돈도 없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LTC 은행 직원들도 그러는데 뭐 거의 그러니까 올 때까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이제 반등시입니다. 추가 매수에 반등시 추가 매수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시장 끝날 때까지 좋은 정보 많이 들고 왔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기대를 가져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좀 지나갔으니까 다음 달 FOMC까지는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싶거든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블랙아웃이 뜻이 뭐죠? 블랙아웃이요? 네. 원래는 뭐 정전? 그렇죠. 아니 그때까지는 뭐 발언을 금지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네.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무언가 좀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변수가 현재까지 뚜렷이 나타나질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외 일단 IB 또는 어떤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이제 미 선물 앞서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았는데 뭐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아마도 내일 시장은 반등 시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앞서 조은정보위원님과 최명석 위원님께서 너무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좀 총괄적으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될 정도인데. 자, 일단은 굵직한 이슈는 다 나왔습니다. CPI, PPI 일단 다 나왔고요. 일단 다만 아쉬운 것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곧, 즉 약 한 2주 또는 길게 본다면 약 한 3주 뒤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이고 일단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뭐 전반적인 변수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이 둘 중 하나로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앞서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거나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말 보기 좋게 아마도 정말 영화 식스센스 이후에 최대의 반전이라고 할 정도의 급작스러운 정말 반등까지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만약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발생할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어떤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뚜렷하게 뭐 호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의 가능성도 살짝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대만까지 사실상 3국 간 어떤 갈등,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실상 피해를 좀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이고 일단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최소 2년 정도의 상승 시기를 좀 갖는다라는 텀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어떤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증시를 선반영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지만 2013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소 양호한 어떤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고요.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일단 뭐 주담대다 또는 뭐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스탁론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CFD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지 일단 가상금리까지 덧붙여지면서 일반적으로 좀 비싼 경우에는 일단 10% 이상의 금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 아무래도 지금 현재 FOMC 회의 그리고 연준의 어떤 의지 그리고 바이든의 어떤 지금 정치적인 위치 상을 좀 보게 된다면 매파적 성향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종목을 질질 뭐 끌고 간다기보다 수익 줄 때 챙기고 또 새로운 어떤 종목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교체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도 챙겨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적 시즌을 두고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실적에 먹구름이 뜨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대부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적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실적 전망이 밝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텐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랜저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라는 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가 가장 많을 때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참 묘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매크로하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또 준비한 PPT 자료들에서 설명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하면서 한 개의 사이클을 마무리해요. 금융장세가 뭐냐면은 서브프라임 났다든가 그때 팬데믹 때 돈을 풀으면서 막 이때가 막 가장 많이 올라요. 주가가. 기저유가에서.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역금융장세가 가고 앵커님 말씀하신 역실적장세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파동에 따른 그 사이클, 주가의 국민의 그 어떤 흐름을 보이겠냐. 금융장세의 금리가 가장 낮을 때죠. 그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아까 기저유가에서 실적장세도 오르고 역금융장세부터 주가 하락률이 시작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피라든가 나스닥도 그렇고 다 코스닥도 그렇고 한 20-30% 지수가 내린 게 가파르게 내려와요. 그러면 역실적 장세는 어떻게 되냐? 완만해요. 실적 주가 하락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이게 투자 전략인데요. 보통 이제 봐요. 역실적 장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적이 감익되고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더 뒷받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이게 참 안 되죠.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렵다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네. 분명히 3분기에 돈을 더 잘 번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어떤 기업들이 좀 그럴까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수혜주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네. 이제 자동차, 상사, 자본주들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1달러당 1,200원인데 지금 이제 1,400원이니까 수출할 때마다 좀 이제 많은 수익이 더 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라든가 섬유 관련주가 조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관련주, 뭐 이런 거 상사 자본재 중에서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믿을 건 참 실적밖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실적 시즌이 우리 시장 반등에 좀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실적이 좋다라면 선행적인 어떤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미 지난달서부터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다 할지라면은 보통 그 시점에 주가는 하락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해당 시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투매급의 하락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좀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누적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 한 320억 달러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이는 1996년 12월, 즉 IMF가 발생했던 그 해에 무역 적자 수지를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시점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본다면 일시적 현상이라도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있었던 해당 시점을 가볍게 돌파해버린 그 차가 지금 현재 100억 달러 가까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가.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은 내리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 하락의 기간 중에 서킷 브레이크는 단 한 차례도 발생치를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천히 느긋하게 정말 비추세 어떤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왔던 구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본다면 이와 같은 어떤 경제적 지표가 선반영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비춰보겠고요.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발표대로라면은 일단은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약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통틀어 보게 된다면 4월과 8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흑자인데 4월과 8월의 어떤 적자폭 생각 외로 큽니다.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 이 부분이 만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어찌 본다면 내년도 2023년도의 1분기의 어떤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앞서 어드바이저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의 전 저점을 이탈하는가 지켜주는가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일단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원하는 종목 또는 시장의 어떤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위주로 중장기 관점 또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끌고 가는 거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전 저점대를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줬을 시에는 일단 내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종목을 정리하신 후 다시 한번 재진 시점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130포인트, 2100포인트 정도를 보면 되니까 그 정도의 기준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지금 시장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위원들과 함께 전략 챙겨봤고요. 이번에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고 가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은정보 위원님, 네. 아까 전에 역사적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그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고요. 맞아요. 이제 봐야 될 게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거의 저점이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작은 아까 제가 시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소위 말해서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지치고 힘드실 것 같아서 멘탈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지금 시장이 괜찮다는 것은 주도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도주는 뭘까요? 역시 2차 전지 쪽 그런 쪽이 역시 주도주죠.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뭐 로봇 같은 것도 오늘 치고 나오는 것들인데 세 종목만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에코프로예요. 자, 지금은요. 아까 우리 나연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가 답이에요. 자, 이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1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10% 가까이 지금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10% 가까이 오른 게 어떤 의미죠, 이게? 역시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태양광에서 역시 뭐니 해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하나솔루션이에요.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거든요. 계속 관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를 때 관심을 두시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전략 좋다. SBB 테크 같은 것도 이게 바로 로봇에서 숨은 진저거든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새롭게 새네 개 종목이 있습니다. 로봇을 보여야 될 때 SBB 테크 특별히 보시자 몇 번 강조를 드렸거든요. 오늘 멋지게 상한가 뽑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성장주 논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남이 안 볼 때 매수하시면 계좌 수익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바로 이어서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바닥 맛집이시잖아요. 네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지금 담아볼까요?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치매 관련주가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데 한국 관련 치매 관련주도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보이는데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피플바이오는 이제 의료 관련주인데 의학 개발,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키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자 예전에 이 고점 가격이 한 4만 원대인데 지금 9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4배 싼 가격에서 요 근래에 대해서 상한가 근처가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급등주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치매 관련주가 피플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프론도 이제 IT사 부분과 중추신경제 질병 치료자는데 치매 관련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예전에 지금 보면 아주 저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전에도 메디프론 보면 9,900원, 만 원대 있는 주식이 1,300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거의 뭐 아홉토막이 났는데 바닥에서 지금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프론 보시고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치매 관련주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 내내 관심주입니다. 근데 보시면 셀리버리가 예전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대입니다. 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을 쌌는데 지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 또 치매 관련주인데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매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셀리버리까지 계속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치매 관련주 잘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까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날씨가 되게 추워져서 원래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위원님은 진작부터 별로 안 추웠을 때부터 배당주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KTNG를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외인가 기간 정말 철저히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전형적인 수급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5,0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어떤 주가의 시세 차익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까지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즉 신규 상장이 총 5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SBB테크가 일단 신규 상장을 했고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IPO 당시서부터 상당히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지라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 탑 머티리얼이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잠시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트래픽 초과가 나타났고요. 일단은 상당히 IPO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었고 실제 모 회사인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탑 머티리얼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코인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급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단기 매매 또는 다소 조금 시장의 어떤 뜨거운 감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탑머티리얼과 코인테크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그 외 2차 전지 기계 장비주들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9일, 20일, 21일 역시 순차적으로 이제 바이오주에 대표적으로 계속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다소 아쉬운 성과를 낸 샤페론과 그다음에 핀텍, 플라즈맵 이 정도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드릴 조언은 없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크게 장외에서 또는 실제 기업 공개 과정 중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지라 상장 후에 어느 정도 추이를 확인하신 뒤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일정도 정리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이라서 이번 주가 연준의 속내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데요. 결과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은 3.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도 확인하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포픽스가 0.44%포인트 올랐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9%대 또 4%대 급등을 한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 결과도 지켜보시죠. 이상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소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에 진입을 해서 장중에 당일에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21,700원 찍으면서 21.57%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네, 역시나 세비캠에 이어서 성일하이텍 그리고 이 종목까지 신규 상장주들로 크게 수익을 주고 계세요. 신규 상장주도 상장주지만 네. 오늘 아까 SBB테크 상한가 우리 멋지게 수익 났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기업 내용을 아셔야 돼요. 신규 상장주를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은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어떤 분께서 맨날 뭐 매수냐 저점.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 수익으로 또 증명을 해주셨어요. 했죠. 근데 네. 소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고점대에 반토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박인셀로 봤던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원래 공모가가 28,000원짜리입니다. 근데 28,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빠지면 이게 바로 가격 메리트죠. 그러면서 양음양 캔들 황금 맥점이 멋지게 보여 41%, 이 시간을 통해서도 21% 상승 나왔어요. 이 어려운 양에서 4거래일 동안 상당히 좋은 그 수익을 보였죠. 근데 이것을 가만 보시게 되면 보세요. 메이저들이 있습니다. 연기금이에요. 26,000원, 27,000원대 이들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습니까? 10만 주, 20만 주 가까이 이제 매수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15,000원대 매수하면 언제 매수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투자의 팁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 카카오 치면 얘는 뜰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시고 내일 또 자리가 괜찮아요. 공모가 28,000원이니까 롱텀으로 2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5,000원으로 높여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더 많이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보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9월 30일 1,350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1,750원 찍으면서 3.86%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위원님. 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장중에 17%나 급등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위원님 종목답게 바닥을 탈출해 버렸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바로 이제 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령은 사실 뭐 충청도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상당히 회사가 좋고 이제 실적 좋은데 당뇨, 고혈압, 뭐 항암제 등이 있는데 자, 보령 제약, 보령의 그 차트 월봉 차트 보면 예전에 24,000원짜리가 9,700원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 근데 일봉을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한 2주 전에 상한가 한번 그쳐 나왔고요. 4일 전에 17%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전고점 12,000원,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령 이 종목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들어가시면 충분히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여유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여유 있게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위원의 미래나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에 진입을 해서 매일 들썩이면서 현재 최고가 16,000원을 찍었는데요. 6%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네. 네, 오늘도 보니까 6%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아까 전에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잖아요. 지금 수익을 볼 때 챙겨볼까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일단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 8,000원대가 저항입니다. 일단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인 일단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이슈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상승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저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3,000원대에 모아가고 상방으로 17,000원 또는 18,000원 그 사이 가격에서 일단 익절을 하는 쪽에 어떤 대응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18,000원대를 돌파하는 어떤 흐름과 그리고 뉴스가 같이 덧붙여지게 된다면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가장 최상의 이상적인 어떤 거래 전략이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전략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2차 전지에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2차 전지가 아까 이제 말씀 에코프로 좋죠. 에코프로는 뭐 워낙 지주사 성격이 상당히 좋으니까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세비캐메라, 성일하이텍, 폐배터리죠. 그쵸. 그러면 다 또 좋았죠. 장비 쪽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하나기술입니다. 2차 전지 거의 이제 턴키로 다 장비 쪽에서 풀 라인업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를 보셔야 돼요. 폐배터리는 지금까지 보면 거의가 다 수동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그걸 만지니까 그것은 이제 장비 쪽에서 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 하는 회사가 바로 하나기술이다. 국내 탑픽입니다. 폭스바겐, 프레이어, 특히 프레이어에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그 수주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용인에 12,000평, 5천억 규모의 생산 그 공장 신설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 내년에 한 3배 정도 증가될 그런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완전 쌍바닥에서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있죠. 이런 종목들은요, 높게 사지 마세요. 잘못 또 음봉 맞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발 좀 낮게 좀 사십시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66,5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석 위원님.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종일 또 연구하다 오셨어요. 예, 하루 종일 쳐다보고 왔는데요. 네. 이제 6시간 반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10,000원대 12만원 종목인데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버리인데요. 이제 치매 관련입니다. 치매 관련주. 그래서 예전에 10만 3천원짜리가 지금 12,000원대인데 자 월봉이 제일 바닥이죠. 자 일봉상 보시면은 요즘 3개월 동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매집이 들어오고 요 근래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요 보면 장이 2주 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잡고 있거든요. 또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15,000원 드리고 2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릴 테니까 이 종목도 제일 바닥이니까 단기 중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로 큰 수익 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셀리버리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윤원 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앞서 태풍 때문에 이제 포스코 역시 지금 현재까지 아주 완벽한 복구가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파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달여간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 그 외 여타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고로 가동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인플레이션, 즉 지금 현재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기고로 가동이 좀 어려울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역시 이런 어떤 철강 제품들, 특히 이제 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급 불안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수요일랑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사라든지 일단 더 나아가서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련 이슈들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4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의 금강철강 목표가 9,000원 잡아주셨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수익까지 얻으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석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나스닥도 오르고 한국 시장은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오늘 제목이 이제 인생 역전 바닥 탈출 세 종목 공개인데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한 30분 안에 바닥에서 탈출하고 상승하는 종목 세 종목 공개하고요. 요즘 보면 장이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사연 들어보면 뭐 5년, 10년 동안 한 거 다 잃었다. 뭐 10년 에도 수익이 안 난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전 투자 교육반을 운영하는데 5년, 10년 동안 수익이 한 번도 안 나신 분들이 실전 교육 투자반에 와서 한 달, 2달 만에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특별히 실전 투자 교육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11시 무료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시면 제가 바닥에서 탈출한 세종 공개 및 실전 투자 교육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WI 이 한 종목으로도 178%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그럼 바닥 탈출할 종목들 세 종목이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주황 색깔 버튼만 클릭해 주세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MTN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MTNW 4층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TNW 고객센터 1600-5908 외에는 사칭 사기이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